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3살 된 남자이고 2년 가까이 사귄 5살 차이 나는 예비신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부는 어리지만 속이 깊었고 굉장히 야무졌어요. 각설하고 저와 예비신부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대로 유명한 서울의 H대학을 나왔고 누구나 들어본 대기업의 대리로 있습니다. 연봉은 5천 정도 되고 연말에 상여금까지 받으면 5천 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신부는 수도권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26살에 취직을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연봉 3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8천만 원 정도 저금해두었고 예비신부는 1천만 원 정도 저금을 해두었더라고요. 더 자세히 쓰고 싶지만 혹시나 절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뭉뚱그려 얘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독립적인 성격이라 신혼집도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용돈을 끊으셨고 자립적으로 살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 의지를 하지 않고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신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고요. 예단 예물 없이 제가 모은 돈 8천만 원과 예비신부가 모은 1천만 원을 대출 끼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둘의 회사랑 가까운 지역에 집을 구하려고 하니 그 돈으로 전세집 구하기도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년 동안 돈을 좀 모으고 집을 구하자는 예비신부와의 합의 끝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어요. 오피스텔이 월세랑 관리비가 비싸긴 해도 보증금이 저렴한 편이기에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살기로 했죠. 그리고 가구랑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까지 저희가 모은 돈 9천만 원으로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 구할 생각은 엄두도 안 났죠. 양가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시라 저희의 이런 사정을 아시고 축의금은 들어오는 대로 밥값 빼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들의 이런 배려에 감사의 따름이었죠. 되려 저희 부모님은 부모 도움 없이 결혼까지 한다며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별탈 없이 진행을 하고 결혼식을 4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 저희 집에 호사로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증조, 할아버님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을 이번에 집안 어르신들끼리 매매를 하기로 했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돈을 받게 되셨대요. 시가 20억 플러스 알파 정도 하는 산산이기에 문중어른 2분과 큰 집과 저희 아버지까지 이렇게 4분이서 금액을 나눠 가시면 세금 떼고 한 6억은 좋게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조상님들이 우리를 돕는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뜻밖의 경사였던 게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고는 석진아, 내가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조금 더 잘난 부모를 만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더 오래 했으면 더 큰 사람이 되었을 텐데 부모 덕도 못 보고 이렇게 결혼까지 내 스스로 한다니 아버지는 내가 참 고맙고 대견스럽다. 그래서 말인데 이거 1억 입금된 통장이다. 이 돈으로 집을 알아보든 뭐 하든 니네가 결혼하면서 필요할 때 써라 하시며 통장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래, 내 아버지 말대로 그동안 부모 돈만 받고 고생한 거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이 돈 어여 가져가 하시는데 저는 이 기쁜 사실을 예비신부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신부도 뛸듯이 기뻐하며 너무 잘 됐다면서 시작부터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저랑 예비신부는 그럼 좁은 평수라도 전셋집을 하나 알아보자고 했고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을 때 예비 장모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 집에서 얼굴을 좀 보자고 전화가 왔고 주말에 예비 신부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집에 가니 예비 장인어른 없고 예비 장모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러곤 저한테 아유 우리 소진이 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번에 돈을 꽤 많이 받으셨다며 집에 좋은 일이 생기려니까 또 이런 경사가 있네. 그래서 말인데 그 아버지께서 6억 정도 받으셨다면서 그럼 3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게 낫지. 1억을 뭐하러 받았어.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피스텔에서 사는 게 그게 영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 나도 우리 키한 딸 시집 보냈는데 집도 없이 오피스텔이 뭐야? 아무튼 잘 됐어.
이참에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 좀 잘 드려봐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표정이 상당히 벙쪄 있으니 예비 신부도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는 본인 엄마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니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1억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엄마는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 해주는 예비 신부를 보고 내가 역시 결혼할 사람은 잘 골랐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부도 본인 엄마한테 넘어갔는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저번에 엄마가 한 말 듣고 내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거든. 근데 시부모님한테 1억만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네. 집 해주실 능력이 있는데 안 해주시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나를 무슨 바보 취급하더라고. 그리고 막 오빠도 속 좁다고 하는데 아우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리고 내 친구 수지 있지. 걔네 시부모님은 반지하 전세에서 사시면서 아들 장가 보낼 때는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해주셨대. 이런 거 비교하니까 또 우리 시부모님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하며 은근히 제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 예비 장모님까지 가세절 쪼아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차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서운해지려고 하네. 가뜩이나 자네가 5살이나 어린 우리 딸 데려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여자 말 안 들어주고 고집 부리면서 결혼해서 얼마나 더 우리 딸이 고생시키겠나 하셨죠. 와 이런 얘기 듣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예비 신부가 다 좋고 열애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파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찰나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냐는 부모님의 물음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저래 해서 파혼 생각까지 든다고 하니 되려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집 때문에 내 아들이 그런 소리 듣고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리고 하고 싶은 결혼을 집 때문에 못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하시며 아들 그깟 집 아버지가 사준다. 그리고 사돈이 2번 다시 그런 소리 못하게 해줄 테니까 이번 주 주말에 집 보러 가자 하셨어요. 그렇게 예비 신부와 예비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집을 보러 가 집을 둘러보는데 20평대 초반의 집을 봤어요. 근데 예비 장모가 현관문부터 아우전 좁아서 안 들어갈래요? 딱 봐도 좁아 보이네. 아니 애 낳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집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요 30평대 아니면 안 볼래요 하시며 20평대 집은 쳐다도 안 보시는데 그러다 완전 폭발하게 된 장모님의 결정적 말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집을 사위 직장이랑 가까운 쪽으로 얻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 딸 직장이 멀어지잖아요.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사돈께서 소진이 출퇴근용으로 차 한 대 뽑아주셔요. 원래 공짜로 들어온 돈은 바로바로 써야 탈이 안 나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같이 평등하는 남녀평등 시대에 집은 당연히 공동명의로 올리는 겁니다. 하며 실실 웃으시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완전 폭발했고 저희 부모님께 그만 가시자고 했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예비 장모님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곧장 차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 예비 신부는 사태 파악 아예 전혀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는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 그깟 집 하나 사준다. 고 지금 갑질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지금 우리 엄마 난리 났어. 나보고 당장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빠 이제 어쩔 거야. 아 결혼하지 말라고 하셔. 잘 됐네. 나도 지금 막 결혼식장에 예약 취소한다고 전화하려던 참이었거든. 일일이 내가 다 취소하면 힘드니까 스튜디오랑 여행사는 내가 전화해서 취소야. 남녀 평등 시대 아니냐 일도 똑같이 해야지 하며 전화 끊어버리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예비 신부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고 본인 엄마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는데 오빠 왜 그래? 오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 혹시 결혼하기 전에 온다는 우울증 같은 거야. 나랑 엄마가 집 얘기하는 게 그렇게 치사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화 풀릴 거야. 나랑 엄마랑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풀리는 거야 하는데 여전히 제 탓만 하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물들한테
아주 상세히 하나씩 다 짚어가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진아, 내가 하나씩 다 따져주면서 말해줄게. 너나 너희 어머니나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지. 아님,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 봐봐. 맨 처음에 너나 나나 부모님 도움 못 받고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너 집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생기셔서 1억을 주신다고 하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성에 안 차. 그래서 집을 사달래. 그래서 그래, 집 사줄게. 보자 했더니 20평은 좁대. 그래서 30평은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30평대가 이거 직장이 멀어서 차를 한 대 뽑아달라. 내 어차피 공짜 돈 아니냐면서.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공짜 돈으로 집 사는 거니까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와, 어이가 없다. 그치. 근데도 넌 모르겠지. 도대체 그 돈이 너랑 뭔 상관인데 네가 피 땀 흘려서 그 돈 벌었냐? 아님 네가 그런 조상을 얻었냐? 그 돈이 대체 너랑 뭔 상관관계라고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하냐고 하니? 그럼 너는 이렇게 받으면서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냐? 너도 예당 가지고 와야지. 혼수도 집 평수에 맞게 어울리게 가지고 와야지. 너 그거 할 수 있어? 아님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 울그락불그락하는 표정만 지으시며 씩씩대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예비 장모님께 촌철살인 날렸습니다. 소진이, 너나 어머님이나 결국 당신들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놓친 거예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소진이가 이렇게까지 멍청한 여잔 줄은 몰랐어요. 하긴 되려 다행이네요. 소진이가 이런 사람인 걸 알게 돼서 그냥 저희 깔끔하게 파혼할게요 하니 예비 신부는 그제서야 울며불며 오빠, 이게 다 내 뜻이 아니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래서 그런 거야. 엄마도 반성 많이 한대. 내가 평생 오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내가 울증이었나 봐.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아, 그래? 차사방 내가 쓸데없이 이상한 아집을 부렸네. 얘가 이런 게 다 내 때문이니까 나를 원망해. 우리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하시는데 저는 정중히 안녕히 가시라고 문까지 열어서 문 앞에서 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비 신부는 바닥에 딱 붙어서 울고불고 안 된다는데 저도 예비 신부 손끝 하나 안 건들고 갈 때까지 문 열고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과 완전히 연을 끊기 위해 예비 신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번호를 싹 다 지웠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이라 친척이나 주변 지인분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결혼식 취소됐다고 일일이 얘기하며 위신이 많이 깎이고 있지만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파혼의 안 좋은 기억을 잊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더 밝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저를 보며 괜찮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과하게 행복한 척하고 있습니다. 파혼하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이런 후유증이 저한테도 굉장히 세게 남았나 봐요. 하지만 언젠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네요. 제 보잘것없는 파혼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위로 오빠 1명, 아래로 남동생 1명, 그리고 둘째 딸,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 2분 다 사업하셔서 매우 바쁘셔요.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고 엄마 아빠는 결혼 25년 차지만 여보 자기야는 신혼이십니다. 오빠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의대생이고 저는 집 근처 대학교 통학하며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은 기숙사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에 3학년입니다.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집안일을 못하시니까 저희 어릴 때부터 파출부 쓰셨는데 늘 해주시던 할머니께서 몸도 안 좋고 고향으로 가셔야 해서 제가 고3일 때 일해주시는 분이 바뀌었던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집을 아예 맡기는 일이고 밥도 다 해주시는 거라서 엄마는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후배 중에 집안 사정이 어렵고 엄마랑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이 일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나이는 엄마보다 1살 어리시고 슬아의 자녀들이 있는데 첫째는 제 동생이랑 동갑인 여자아이고 둘째인 남자애는 중2라고 하더군요. 아주머니는 성격이 꼼꼼하시고 음식도 나름 맛있게 해서
제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바빠서 저를 제대로 못 챙겨주신 탓에 엄마 품이 늘 그립곤 했는데 아주머니가 온 이후로는 집에 엄마가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전에 계시던 할머니는 진짜 좋은 분이셔서 아직도 연락하고 손주처럼 찾아뵙고 하지만 그분과는 다른 느낌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숫기 없는 제가 먼저 다가서서 막 말 걸고 그랬어요. 밥 먹을 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예의 아닌 것 같아서 수저놓고 밥 벗어놓고 반찬 꺼내고 이런 자잘한 것들 제가 했습니다. 가끔 빨래 많으면 같이 개는 거 도와드리고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까지 맡는 건 예의 아닌 것 같아서 강아지 관련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변소 치우고 오줌 패드 가르고 먹이고 치우고 등등 이런 일은 제가 했습니다. 또 제가 늘 누군가가 치워주는 습관이 있어서 사실 정리정돈 잘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드레스룸이나 화장대는 손대지 마시라고 바닥 청소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3 땐 기숙사 고등학교라서 늘 학교에 있느라 못했지만 수능 끝나고 방학에 집에 있으면 위에서 말한 건 최소한 제가 했어요. 그래야 저도 그분도 안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던 건 그분이 일한 지 한 6개월 정도 넘었을 때였는데 제가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논다고 나갔다가 약속이 하나가 취소돼서 저녁 먹을 쯤 들어왔어요. 그분한테도 오늘 놀다 오느라 늦을 거라 연락했던 터라 그분은 제가 일찍 올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봐요. 제가 현관에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더군요. 뭐지?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웬걸 중이인 둘째 아들이 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난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완전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처음엔 그 집 아들인 줄은 생각도 못했고 웬 남자가 제 침대에 제 베개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니까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애가 아파서 오늘 데리고 있었다고 재울 침대가 필요해서 좀 썼다고 그랬어요. 굳이 왜 동생이나 오빠 방 놔두고 제 방을 썼냐고 물으니까 제 방이 제일 따뜻하고 온순 매트가 깔려 있어서 그랬대요. 사실이긴 해요. 여자애 늘 몸이 차서 부모님이 제 방만큼은 가습기랑 공기청정기 두고 따뜻하고 아늑한 건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다 큰 여자의 방에 남자를 눕힐 수가 있어요? 중2면 알 것 알고 몸도 거의 어른인데 진짜 불쾌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았어요.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당부 말씀드렸어요. 그날 제가 그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이불 베개 커버 다 걷어서 빨고 새 이불 꺼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쾌하고 찝찝했습니다. 근데 이 일 이후 3번이나 걔가 제 침대 쓰는 걸 목격했어요. 이미 그 이후에는 제가 완전 호구로 이미지 바뀌어서 뭐라 해도 귀뚱으로 보더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쓰다가는 밤샐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에피소드별로 쓸게요. 아주머니 큰딸의 도벽 진짜 얘만 생각하면 열받고 짜증나서 머리에 탈모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는 뭐 특성하고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실업계 다녀요. 제가 실업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자기 꿈 찾아서 열심히 사는 애들은 진짜 저보다 낫다 멋있다 늘 생각했어요. 얘는 근데 진짜 꼴통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전형적인 생각 없이 노는 애더군요. 그래도 어른들에겐 싹싹하게 하는지 엄마는 얘 엄청 좋게 보더라고요. 본인 엄마 힘든 거 알아서 취업 준비도 하고 손 안 벌리려고 하는 애라고 하길래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지가 술을 처먹든 담배를 빨든 약을 하던 뭔 상관이에요. 남인데. 근데 제가 하루는 화장대 열어서 쓰려고 봤더니 화장품들이 제자리에 없는 겁니다. 제가 치우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엔 어질러진 것처럼 보여도 본인은 뭐가 제자리인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타입인데 화장품이 막 이상한 데가 있고 그래서 딱 의심한 게 걔더라고요. 사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가서 내 화장품 안 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니라고 하시길래 제가 엄마에게 화장품을 누가 쓴 것 같다라고 하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셔서 화장품이 제자리에 없다고 말하니까 엄마는 내가 제자리에 안 둔 거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핀잔 주길래 화는 나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참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제일 아끼는 맥 립스틱이 사라졌더라고요.
분명 선물 받아서 두어 번 쓰고 화장품 보관하는 곳에 고이 모셔뒀는데 없더군요. 너무 화나서 진짜 아주머니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딸이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입술 시뻘건 게 맥이라고 외치더군요. 제가 너네 화장품 안 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언니 화장품을 왜 만져? 웃으면서 이러길래 그분 보고 내 화장대 누가 손댄 흔적이 있다. 아끼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의심한 거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그쪽들 먼저 의심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려다가 혹시나 물어본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참을까 하다가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맥도 아깝고 해서 그 딸을 보고 네 지금 바른 립스틱 제품 좀 보여줄래? 아무리 봐도 색상이랑 내가 사라진 화장품이랑 비슷해서 그래. 하니까 완전 얼굴 시뻘개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라는 말 못 알아먹었어? 라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옆에서 아주머니도 같이 아무리 집이 어려워도 남의 거 손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내 딸한테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말도 심하게 하고 해서 화가 나서 그의 옷 주머니를 손으로 뒤졌어요. 그랬더니 맥 립스틱이 딱 집히더라고요. 그걸 집는과 동시에 걔가 뭐 하는 짓이냐며 절 밀쳤어요. 전 복도 벽에 머리랑 그늘 3개 박고 머리에 혹도 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머리에 어지러운 거 붙잡고 손에 든 맥 보여주면서 이건 뭐냐고 내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아주머니가 홀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뭐죠? 여기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걸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파출부 바꾸라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그만두라고 했었나 봐요. 그분이 오셔서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사정했대요. 큰딸애가 애정 결핍이 있어서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도벽기가 있대요. 애가 제 방 보면서 부러운 마음에 엄마한테 사달라 소리도 못하고 하나 슬쩍 했다네요. 다시는 큰애 집에 안 들일 테니까 봐달라고. 자기 일 못하면 새 식구 밖으로 나앉아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마음 약한 우리 부모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 딸 옷 사주면서 돈 쥐어주고 보냈대요. 근데 웃긴 건 그 아주머니 태도가 그 이후로 싹 바뀌었어요. 다음으로 집안일 시키기인데 그날 이후로 제가 혼자 저녁 먹는 날이면 말 안 하면 밥 안 차려줘요. 은근히 일 시키고요. 예를 들어 빨래 같은 거 시간도 많은데 좀 와서 개달라고 그러고 제가 혼자 있으면 완전 개짜증 부리면서 일하세요. 나름 그분한텐 여기도 직장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사회생활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직장에서 막 자기 할 일 시키고 온 욕과 짜증 다 말하면서 일하나요? 3번째, 강아지 괴롭히기예요. 제가 가장 끔찍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말 못하는 꾸미가 무슨 죄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강아지 일에 대해서는 일절 안 맡기고 제 손으로 다 케어합니다. 제가 외출할 땐 베란다에 내놓고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집안 식구 없이 아주머니랑 단둘이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봤습니다. 꿈이 붙잡고 욕을 궁시렁거리면서 머리를 때리고 뺨 때리듯이 찰싹찰싹 하더군요.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질렀는데 강아지가 귀여워서 쓰다듬어 준 거라고 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꾸미가 그때부터 잘 가리던 대소변을 못 가려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았고 너무 미안해서 변 본 거 치우고 강아지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부모님한테 또 말했는데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가 너무 아주머니를 미워하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치부해버리네요. 정말 부모님한테는 어찌 그리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던지 동생이나 오빠도 그 집 내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역겹고 토가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매일 제 방을 또 어떻게 기어들어올지 몰라서 마음 졸이면서 방문 잠그고 다니고요. 제가 무슨 이 집 하숙생도 아니고 엄연한 주인인데 말이죠. 누가 갑이고 누가 울인지도 모르겠고 날이 갈수록 마음이 피폐해지네요.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다가 화병나 죽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